자, 오늘은 어떤 분들 모셨나요? 네, 바로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 한층 좀 뭐랄까요, 영해지고 활기차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셔보죠. 현대자진권 리서치센터 이재선 연구위원, 테이바랩스 이민영 대표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두 분 모시니까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저 때문에 그 평균 연령을 엄청 올려놨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다 밑으로 쫙 내려가는 수능을 맞이해서 그런 날입니다. 다양한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선 연구위원님. 네. 네. 오늘 화사하시네요. 네. 나름 이제 수능. 네. 저도 좀 영해 보이려고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또 영하시고. 네. 어떤 얘기 시작해서 오늘 해볼까요? 일단 시장이 뭐 지난주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번 주부터 사실 조금 주춤한 양상을 그러게요. 보여주고 네.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속도가 너무 좀 빨리 올라왔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뭐 크게 받을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상승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만한 또 여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11월 CPI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다음 날에 또 이제 F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주식을 증시를 추가로 이제 동력을 끌어삼아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부분과 이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자면요.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10월 CPI 발표 직후에 그 최근에 이제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스티키한 프라이스, 끈적한 가격들이 내려가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연준의 12월 점도표가 그 9월 대비해서 조금 완화적으로 도비시하게 읽혀지지 않을까에 대해서의 기대가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그 10년물과 2년물을 보면은 레벨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상단이 이제 한 2년물 기준으로 보자면은 4.7%대까지 형성이 되었다가 지금 한 4.4%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 이하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면은 연준의 그 최종 그 터미널 레이트 5.0%의 상단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점도표 내지는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미국 경기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연준이 보고 싶어하는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4분기 GDP 같은 경우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보자면은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 4.0%입니다. 3분기보다도 더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연준이 사실 이 고강도 긴축을 통해서 경기에 과열된 부분을 잡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GDP가 또 잘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이게 도비시로 약간 전환될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까지는 또 크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미시간대 10월달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2달 연속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상승을 하면 사실 조금 안 되거든요. 예. 이게 하락을 해야지 좀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재차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경기 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으로 또 좋아버리니까 또 이게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걱정이 또 이제 앞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7, 8월 달에 베어마켓 랠리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보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었고 또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소위 이제 지금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했던 건데 근데 이제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 금융 환경 지수가 굉장히 또 완화적으로 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잭슨홀 회의를 통해서 위험 자산 가격을 조금 짓누르기 위해서 약간 좀 매파적인 스탠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그 위험 자산
가격이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준 위원들도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보자면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사실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11배 후반까지 받았는데 이게 사실 과거 평균 이제 10배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또 EM 국가 내에서 보자면은 인도와 우리나라 빼고는 다 밸류에이션이 5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인데 이 두 국가만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고성장 국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좀 워낙 그간 높았기도 하고 사실 그 밸류에이션 조금 높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국가의 뭔가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 수준은 좀 과열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저점 대비해서도 반등 폭이 지금 거의 한 12에서 13% 정도니까요. 저희가 소위 경험했던 베어마켓 랠리 내에서의 그 반등 폭이 10% 내의 수준인 점을 남짓을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그 2,500선을 만약에 상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서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밸류에이션 얘기 조금 해보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멀티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대되는 그 이익 거기에 대비한 건데 그 기대 이익 자체가 좀 네. 과대 평가됐다거나 또는 과소 평가됐다거나 그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사실 지금 하향 조정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저희가 지금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사이클, 그 베어마켓 랠리 사이클에서는 뭐 7, 8월 때랑 뭐 같은 부분도 많지만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낙폭과대랑 또 성장주들의 반등 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 애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업종들이 사실 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가중을 시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번에 7, 8월에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오른 종목이 요번이 좀 낙폭 과대가 올랐다. 네, 그리고 이제 성장주 애들이 사실 금리가 사실 실질 금리가 1.7에서 1.5%대까지 한 단계 또 레벨을 낮추니까 거기에 안도를 하고 사실 주가 레벨도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워낙 또 많이 낮아졌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같은 경우로 보자면. 네. 근데 뭐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유동성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유동성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장주 애들이 약간 희망을 얻으려면은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 경로를 조금 루즈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시그널이 명확하게는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결국은 관건은 다시 또 연준의 금리 쪽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우리도 그동안 최근에 반등 속도가 좀 빠르다. 네, 라고 너무 생각을 빨랐다라고 생각이 하시는 들고 있고요. 거죠. 네, 정상화 단계를 밟는 거는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이에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너무 빨리 이제 숏스퀴즈 소위 말하는 그 숏커버링이 좀 많이 일어났다. 헤지펀드 애들이 사실 현금을 많이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뭔가 사실 조금 그 속도라든지 내지는 업종 그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요즘은 그 걱정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준이 항상 데이터 드리븐 한다고 하지만 네. 주식이 너무 좋아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신 대로 기대가 안 떨어지면 이게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도 보는 거 그렇죠. 아니냐. 자산 가격도 보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네. 또 오히려 낮추려고 하고 네. 네. 그거를 좀 걱정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맞아요. 부동산 가격은 뭐 좀 후행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또 바로바로 네. 반응을 하기 네. 때문에 연준도 이걸 또 더 중요시하게 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기 네. 전에 마지막으로 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마무리로? 뭐 사실 증시가 최근에 빨리 올라왔다 보니까 뭐 사실 여기서 더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내지는 여기서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내년에 EM 내에서는 정말 저는 두드러지게 선전을 할 것이다라고 여전히 좀 낙관적인 스탠스를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최근에는 뭔가
뚜렷한 재료 없이 빨리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해도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